예,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잘못됐나? 왜 안 이게 됐지? 막 이런 난 생각. 드디어 이제는 약도 안 통하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최후의 수단으로 약을 받아왔는데 약을 먹어도 못 자는 정도로 내가 심각하구나. 난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하고 이제 의사한테도 화가 나고 뭐 이상한 약을 처방한 거 아니야? 또 찾아보면 막 온갖 부작용들 막 있고 막 이러면은 이거 잘못됐는데? 하면서 막 불안해지고 막 이러면서 흐름을 또 놓치니까 더 못 자고 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마보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는 교수님에게 이제 현대인들이 되게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특히 명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왜 명상 시작하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잠을 못 자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잠, 수면,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이 또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는지,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많은 경우가 결국 잠을 걱정하면서 많이 병원에 오시거든요. 네.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일 또 편리하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수면이기도 해요, 사실은. 어쨌든 수면약을 먹으면 자긴 하니까. 예,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처방하는 의사도 그렇고 또 오신 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약을 계속해서 먹어서 그럼 잠을 자야 되는 것인가? 대부분의 또 수면 문제 가지신 분들이 그 기저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어려움들. 예,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러면 다뤄야 되는데 그냥 약을 먹어서 그냥 억지로만 자게 하는 상황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 약은 내성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면에 내가 방해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나한테 있어서, 그리고 나한테 가장 맞는 수면 패턴이 뭔지, 그리고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또 적절한 각성도가 있는 생활을 또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면이라는 게 증상이잖아요. 잠이 안 온다는, 이게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모든 다른 문제들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셨을 때 저 그거 너무 동의하거든요. 하루 종일 좀 내가 어느 정도 햇볕도 보고 몸도 좀 움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해야 밤에 내가 잘 때 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쵸. 잠이 안 온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잠을 못 잤으니까 그 다음날 또 그런 걸 못 하시고, 이 악순환이 되게 반복되시는 분들을 저도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내가 암만 몸이 힘들고 막 그날 하루 종일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했고 했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또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와? 생각이 계속 돌아가서. 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반응은 일단은 자야 되니까 약을 주세요. 수면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거나 무서워하시거나 혹은 또 과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면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가장 그럼 많이 처방되는 수면제는 뭐예요? 병원 가면은 일단은 수면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또 이름 알고 계신 건 이제 졸피뎀, 네, 스틸록스, 졸피뎀 이런 약들인데 제일 일반적인 수면제이긴 하죠, 사실은. 그리고 진짜 잠자는 데 있어서는 제일 효과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계속 먹다 보면은 내성이 좀 문제가 되고, 또 이건 용량 제한이 아주 엄격하게 돼 있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하루에 정해진 용량 이상을 먹게 되면은 이제 그 기억이 밤에 좀 끊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한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으니까 딱 정해진 용량만큼 짧은 기간 써야 되는 약인데, 실제로는 계속 그거에 의존해서 자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가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딱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데, 일단은 병원에서는 보통 한 달 이상 처방은 절대 안 되게 돼 있고요. 한 달 정도의 예를 들어서 약 처방을 좀 받아서 약을 먹어서 좀 잔다고 하면은 그 약에만 의존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거에 맞게 생활 패턴 자체를 좀, 자는 패턴을 좀 잘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졸피뎀 말고도 이제 우리가 보통 신경안정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경안정제라고 하는 것들도 거의 수면약처럼 많이 처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존성이 있죠. 어느 정도는 의존성이 있으니까, 물론 뭐 약에 대해서 너무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너무 지금 못 자는 패턴이 자꾸 굳어지고 있으면 약을 먹어서라도 일단 자는 패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는 패턴을 만들고 약을 좀 줄여가면서 그 패턴 유지시키는 거니까 진짜로 내 수면 패턴에서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뭔지를 스스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못 자는 것도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잠을 안 자는데 누워 있는 시간이 기시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효율이라고 해서 실제 내가 누워 있는 시간에 비해서 실제로 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 예, 이게 한 85% 이상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설문 같은 거 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워치 같은 걸로 또 많이 측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생각보다도 그런 시간 기신 분들도 많은 거죠. 예, 자기는 누워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내가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었던 거지 뭐 그 시간이 기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걸로 측정해 보면은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긴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수면 효율이 좀 높아져야지.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데 누워 있는 시간 좀 줄여야지 몸이 그걸 또 기억을 하거든요. 예. 안 자고 누워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게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상황을. 그러면은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또 계속 재생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좀 끊어야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누워 있는 시간을 좀 줄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누워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DMN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계속 누워가지고는 우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계속 돌아가는 거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각성되니까 이제 자야 되는데 몸은 각성 상태가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위치를 자기 전에 좀 끄고 잠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낮에 그 상태에서 머릿속 계속 복잡하고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끄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잠자리 들어서 이제 자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DMN이 그럴 때 좀 과활성화돼 있거나 좀 연결되지 않아야 될 부분으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네트워크랑. 실제로 그 우리가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DMN과 관련돼 있는 그 뇌 기능의 변화들이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자려면은 DMN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과활성화된 부분들이 조금 진정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DMN이 올바른 방향으로 연결이 돼야지 이제 잠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스위치를 끄는 뭔가 행동을 좀 의식을 좀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원래 권유하는 거는 뭐 자기 전에 이제 따뜻한 물에 뭐 욕조 목욕 같은 거 하시면 제일 좋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좀 잠이 들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다 해보신다고 하시거든요. 보통 다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행동을 하냐 안 하냐로 사실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 생각의 스위치를 꺼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약 처방을 받았는데 더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은 약을 받아도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정신과에 가서 이제 드디어 약까지 받았어요. 네, 이 시달린 이 불면증 지긋지긋하다. 이 약이라도 먹어야지 했는데 약을 먹고 딱 누웠어요. 근데 이게 마취제가 아니거든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바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잠이 드는 힘을 좀 이렇게 밀어주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잘 못 잤으니까 또 평소 자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약을 먹고 누워버려요. 그러면은 원래 몸은 11시에 자는 걸로 세팅이 돼 있는데 막 9시에 약을 먹고 잔다고 자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 11시쯤에 맞춰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약을 가져왔으니 그동안 못 잤으니 한번 실컷 잡아야지 하고는 막 저녁 먹자마자 약을 먹고 막 누워버리면 평소에 자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은 사실 습관으로 자는 거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잘못됐나? 왜 안 듣지? 막 이런 난 생각. 드디어 이제는 약도 안 통하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최후의 수단으로 약을 받아왔는데 약을 먹어도 못 자는 정도로 내가 심각하구나. 난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하고 이제 의사한테도 화가 나고 뭐 이상한 약을 처방한 거 아니야? 또 찾아보면 막 온갖 부작용들 막 있고 막 이러면은 이거 잘못됐는데? 하면서 막 불안해지고 막 이러면서 흐름을 또 놓치니까 더 못 자고 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의 스위치를 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행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위치를 내가 꺼야 된다라는 것을 뭔가 그 정신적으로 사실 훈련이 좀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의미로 또 다시 명상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명상들 중에서 또 뭐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는 명상으로 가면은 좀 더 수면에 그건 저도 또 여쭤보고 싶은데
오히려 수면이 좀 방해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개념적으로는 스위치를 끄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DMN을 조금 진정시키는 목적으로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에는 또 어떤 명상들이 보통 좀 권유를 드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희 마보에 저희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축적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듣는가. 그래서 특히 제일 1위가 거의 수면이에요. 수면 관련 컨텐츠가 플레이 수 거의 뭐 10위 안에 거의 한 뭐 4, 5개가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수면 명상의 핵심은요. 뭐냐면 몸을 이완시키는 사실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앞서서 주의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명상의 훈련이라는 건 내 주의를 의식적으로 어느 한 군데 가져오고 주의가 벗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다시 가져오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호흡이 아니라 명상 그 수면을 할 때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감각에 내 주의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의 스위치를 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스위치가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옛날에 내가 막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내 머릿속의 생각에서 내 주의가 거기 꽂혀 있다가 내 주의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명상의 효능인 거잖아요. 그래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그래서 발끝부터 알아차리고 거기를 이제 긴장하고 있다면 이완하고 내 종아리, 무릎, 이 모든 몸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다면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마보 명상 수업에 오시는 분들도 그 저희가 여기 마보홈에서 리트릿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는 불면증이 있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누워가지고 같이 바디 스캔을 해요. 그러면은 막 10분만 지나면 코 고는 소리가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려고 노력하면 잠이 안 오는데. 맞아요. 그렇죠.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감각을 느껴야겠다라고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면서 그 순간 딱 수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 훈련이 사실 필요합니다. 몸을 이완하는 훈련.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대부분 우리가 항상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늘 과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을 너무 슬프게도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능력이었는데 몸의 긴장을 푸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마보에는 그래서 되게 제가 또 좋아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펠든크라이스 무브라고 해서 그런 몸에 이완하고 몸을 움직이는 걸 또 가르쳐주는 명상적인 기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추천해드려요. 그러니까 명상들 중에도 되게 많은 어떤 방법이 있는데 몸에 대한 이완. 네. 그래서 수면,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이 이완을 배우시기 시작하면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레드선 하는 효과가. 근데 거기에 약까지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수면도 몸의 반응이니까 우리 몸의 신호들이랑 좀 친해져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몸의 신호를 잘 인식하고 이완하는 방향으로 이제 부드럽게 돌리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돼야지 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명상을 하면서 배우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생의 지혜 중에 몇 개는 우리가 어떤 건 노력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의지력으로 된다. 잠은 절대로 의지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노력을 놓고요. 의지를 놓았을 때. 그냥 내가 내 몸을 내맡길 때 오는 게 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되게 오만한 거죠. 내 몸을 내가 지금 자! 막 이러면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그러니까 모든 거를 조금 일하듯이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쉬는 것도 이제 일하듯이 이제 난 제대로 쉬어야 돼. 뭐 진짜 재밌는 거라서 막 쉬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러니까 막 쇼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재밌는데 막상 새로운 재밌는 건 없으니까 그냥 쇼츠 보면 이렇게 시간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책하게 되고 맞아요. 자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자야 돼. 자야지 내일 또 내가 일을 하고 뭘 하고 하니까 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라는 게 하루를 진짜 우리 몸이 고단하게 보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정당한 휴식으로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휴식인데 막 휴식을 쫓기듯이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좀 여유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자야 돼. 이렇게 일처럼 되는 거예요. 자는 것도 그런 압박감이 또 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생각이나 집착이나 이걸부터 조금 주의를 이렇게 옮겨주는 과정이 사실 이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방식 중 하나로 바디 스캔 같은 명상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저는 정 안 되면 뭐 환경을 조금씩 바꿔보라고 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거꾸로 잡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예, 뭐 조명만 살짝 바꿔보고 뭘 해도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다 뭐든 기억을 한다고요. 내가 이 공간에서 이 자세로 이 환경에서 이 조명 안에서 잠 못 자고 누워 있는 상황이 학습이 자꾸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동 반사로 그런 이제 그런 긴장 모드가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조금만 바꿔봐도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자는 환경을 좀 바꿔보고 자세도 좀 바꿔보고 평소 자는 시간보다 조금 조정해서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좀 어쨌든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자는 상황으로 딱 굳어져 있는 나의 패턴을 좀 흔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네요. 근데 그런 거 활용한다고 약간 TV 켜고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건 어떨까요? 근데 저도 약간 고민되는 게 마보에서도 저희가 수면으로 워낙 많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막 8시간짜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보로 이렇게 해서 잠에 들었다가 유도됐다가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깨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제 마음속에 갈등은 그게 좋을까? 옆에서 누가 자꾸만 떠들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뭐 아무래도 그게 잠 드는 데는 뭐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계속 조명이라든지 뭐 예, 소리나 이런 자극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면 구조에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예,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조건화가 자꾸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잠 못 자는 식으로 자꾸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또 상황 너무 조건화가 돼 버리면 그 조건을 그 실행을 못하는 상황일 때는 예, 그럼 되게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차피 잘 수밖에 없다. 예, 잘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되겠지. 예,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로 좀 가셔야 되고 그쪽으로 자꾸 수면에 대한 불안으로 집착적으로 가는 거를 그 생각의 흐름을 좀 끊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저는 수면을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자려면 사실 아침부터 아침에 깨서 햇볕 좀 보고 그렇죠. 그리고 좀 밖에 나가 걷고 그다음에 식사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해지고 커피는 오후 2시부터는 마시지 말고 웬만하면 이런 일상의 것들을 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것도 안 지키고 네, 그런 게 이제 생활 패턴을 우리가 수면에 좋게 건강하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도 그런 거 당연히 권유를 드리죠. 네. 그러면 다 해봤다 이래요. 당연히. 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는 사실 우리한테 건강한 생활 패턴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결과로 안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오늘 아침 햇빛 쬐는데 왜 못 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한번 그러니까 몇 번 좀 해보고 이래도 못 자네 이러면서 이제 또 수면에 대한 불안을 계속 더 키우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그냥 나한테 어떻게 이건 건강한 생활 패턴이니까 이런 생활 습관하면 어떤 방식이든 도움 되겠지. 그게 수면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럼 좋고 예, 이런 식으로 원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엔 밤에 잠을 자야 돼.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네, 딱 강박적으로 붙잡고 계시군요. 그렇죠. 예, 불안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거죠 수면이.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교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면이라는 건 증상이고 그 안에는 불안이 있네요. 그렇죠. 진짜 불안과 강박이 또 다 있으시네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다음 날에 내가 또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잤더니 이렇게 오늘 하루가 다 엉망이고 이게 다 잠 때문이야. 그러면 어제 못 잤으니 오늘이라도 자서 내일은 무조건 또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저도 근데 요즘에는 못 자면은 다음날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막 잠을 못 자서 집중도 안 되고 막 피곤하고 엉뚱한 짓 할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불안이 올라온다고요. 근데 다른 머리로는 하지만 내가 너무 또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갑자기 잠 못 잤다고 이상한 짓 하거나 뭐 해야 되는 일 못 해버리고 갑자기 잠들어 버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내가 또 너무 과도하게 불안을 또 자극하고 있어 라고 그 생각을 또 알아차리는 거죠. 예, 내가 과도하게 불안하구나. 그래 내가 수면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쓰는 건 알겠는데 너무 그 의미를 과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사람은 다 어느 정도 자기 생체리를 유지하는 힘이 있으니까
뭐 나는 건강한 생활 습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알아서 따라오겠지. 예, 자꾸 이런 식의 생각으로 좀 전환을 자꾸 하려고 하셔야 된다. 예. 진짜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에 너무 막 이렇게 쥐고 있으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냅두고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찾으면 수면은 따라온다. 그렇죠. 네,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발견한 건데 왜 사람이 되게 고민 많고 힘들 때 저는 오히려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위협이 있을 때 fight, freeze, flee 이렇게 반응이 있잖아요. 저는 freeze 반응이 강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좀 회복이 되시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잠이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멈춰요. 약간 이렇게 사고가 멈춰서 막 그냥 남편하고 싸울 때 저는 계속 하품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자는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되게 복 받은 걸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파이트 반응이 강하신 분들은 이게 활성화돼가지고는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마다 그거에 진짜 다르긴 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신 것처럼 잠을 더 자고 낮에도 막 자고 그래서 예, 예. 어떤 분들은 못 자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폭식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입맛이 없어지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나는 잠 못 자면은 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자야 되는구나. 맞아요. 내 성향 자체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그 성향에서 이제 그 성향 안에서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아는 거, 내 성향을 일단 알아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딱 왔을 때 그러면 이거를 불안해하거나 난 계속 못 자지가 아니라 내가 좀 스트레스 받네. 그럼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 생각, 내 지금 불안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나만의 뭐 리추얼을 만든다거나 그때는 그럼 나는 뭐 좀 편안한 영화 한 편 보고 자자. 영화 보는 몰입하는 동안 좀 잘 수 있잖아요. 그 몰입하면 생각이 좀 꺼지잖아요. 네. 불안해지면은 생각이 자꾸 극단화가 되니까 예, 그래서 잠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잠을 오늘도 못 자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낮에 나를 열받게 한 이제 상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내 건강까지 망치네. 나 인생이 이제 이 회사 다니면서 완전히 망했어. 막 이런 식의 막 생각이 점점 극단화되면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생각의 고리에 계속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도 그 당연히 잠을 못 자는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하고 느낌이 안 좋죠. 근데 느낌하고 그거에 뒤따라오는 생각은 사실 똑같은 게 아닌 거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부정적으로 힘든 느낌이 드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나를 이상한 쪽으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막 데려가는구나. 너무 또 극단화되고 과대화되는구나. 그러면은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고 힘들 수 있어. 당연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잠 못 자고 오늘 아침에 그 상사 때문에 참 기분이 안 좋았지.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뭐 내 잘못이 아닌데 나한테 이런 일이 되니까 내가 참 속상했나 보구나. 내 마음이.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속상했나 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생각나고 화가 나는구나. 근데 그 태도가 막 극단화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막 절박하게 막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부드럽게 알아차리시는 거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근데 이제 그걸 알아차렸을 때, 이 상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알아차렸을 때 그 다음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럴 때는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따라가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맞아요. 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이 생각을 해도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회사 그만둘 것도 아니고 상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지금 내가 그걸 생각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라면 저는 이제 이게 뭐 몸에 이 감각 따라가는 거 자체의 훈련이 잘 안 되시거나 이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눈 감고 그러면 내가 로또가 되면 뭐 할까? 혹은 뭐 이번 휴가 때 어디 갈까? 이번 보너스 받은 걸로 뭐 살까? 기분 좋은 생각하시면서 차라리 주무셔라.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이런 명상들 몰랐고 뭐 이완기법 이런 거 몰랐는데 제 생각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랬던 날 잠이 안 오는 날 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일 뭐 입고 나갈까. 네. 되게 사소한 그냥 중립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잤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좋은 전략이네요. 네.
오늘 너무 진짜 길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사실은 제가 교수님을 모시면서 너무 평소에 저도 궁금했던 것들도 네,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마보TV 그 구독자님들, 애청자님들도 사실 명상이 좋다는 건 알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또 교수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우리 이 뇌과학과 정신의학 쪽 부분에서 풀어주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마보TV 구독자님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렇게 마보 앱을 통해서 이렇게 일상에서 계속 이렇게 명상을 접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저는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각자의 삶에서 좀 더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항상 남을 위해서 많이 살아가잖아요. 남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책임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나를 챙기는 방식들을 그래도 우리도 항상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명상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우리 마보를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챙기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굉장히 현명하고 예, 굉장히 또 용기 있게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마보를 통해서 본인을 위한 이런 좋은 활동, 좋은 이제 우리를 좋은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